안녕하십니까. 금일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 사회를 맡은 도시재생팀장 마선일입니다. 먼저 이번 공청회를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전창기 교수님 이하 관계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연수구청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구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진행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개최되는 공청회입니다. 한방마을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었으나 아쉽게도 미선정되어 금년도에 다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공청회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질의응답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채팅란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2020년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 개최 즈음에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님, 또 조상훈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원님,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님, 또 이용환 주민 대표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작년에 어렵게 안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골 한 군데 지역에 두 개를 다 주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우선 안골이 작년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난해 안 됐던 만큼 더 알차고 더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아서 올해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미선정 이후 매우 많은 문제 제기와 또 반성도 진행하게 되고 또 무엇이 과연 부족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한 재생 활성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우선 국가가 이 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은 21세기 새로운 트렌드를 잘 찾아가는 마을부터 우선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 활성화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도심 재생이 아닌 그간에 있어서 결국 살았던 터전을 빼앗기고 또 다른 부동산의 부의 축적을 쫓아가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이제 일소하고 그 지역을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정책 목표가 확고해지고 그에 따라 평가의 기준도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적 한 토대로서 얼마나 잘 견고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커뮤니티로서의 함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 세대로까지 지속 가능하게 그 마을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가 이제 선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졌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한방마을은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결국 한방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의식, 그리고 한방마을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가려면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 그것도 주민으로부터 합의되어지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한방마을 구성원들의 특히 3,4천여 명의 고려인 이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한박 공동체를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들에게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고려인은 우리의 동포이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 먼 중앙아시아로 해방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스탈린 체제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그 먼 길을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민족, 그 민족 구성원들이 항일투쟁과 그 속에서 민족성을 고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고려인 1세대의 위대한 유산들, 그 유산이 면면이 지금의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우리 한방마을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커뮤니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고려인도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조국에 와서 조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은 민족애로서 또 함께 사는 지역민으로서 같은 커뮤니티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잘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 연수가 뒤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한방마을 도시 재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과 끝도 모두 주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는 반드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멋진 도시로의 재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보다 그런 내용들이 폭넓게 담긴 계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수구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서 도시계획부 임동준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청회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한서 도시계획부 임동준입니다. 지금부터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한방마을 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급성장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까지 신도시 개발과 노후 주거지의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주거지 정비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재개발 사업에 따른 난개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전면 철거 방식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야기되었고 현재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보다 해제되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의 노후화와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2000년에서 2010년 도시 재생 개념이 도입과 도시 재생의 기반을 마련한 단계를 거쳐 현재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사업 방식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주거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의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한방마을은 일반 근린형 사업에 해당됩니다. 일반 근린형 사업이란 주거지와 근린 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 서비스 제공, 골목 상권 활성화,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마중물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 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4년간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2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내 집과 내 마을을 아끼는 주민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중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지역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마을은 주민설명회, 도시재생대학,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들이 주도해 나갈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살펴보면 주민 설문조사나 주민 인터뷰, 주민 설명회, 주민 협의체 등에서 도로,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이주민과의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 설명회에서는 마을 특화를 위한 다문화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쓰레기 문제, 협동조합, 마을 공방 등의 사업 아이디어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난 공청회에서는 근본적인 마을 쇠퇴 원인과 마을의 차별화된 지역 특성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자문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지역 특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올해 시행된 주민간담회와 주민워크숍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쓰레기, 소음 등의 한방마을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간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업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의 선행학습, 그리고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워크숍에서는 이주민 대축제, 에티켓 매뉴얼들과 같은 소통 문제에 대한 이주민과 상생을 주 테마로 하여 한방마을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마을 쇠퇴의 극복, 생활 지원, 상생 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 한방마을은 온 주민과 다문화 가정 간 상생 방안을 마련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현황입니다. 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인구가 5,952명이 살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0% 이상 되는 마을입니다. 당초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22만 7천 제곱미터로 출발하였으나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10에서 15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서는 이 파란색 2019년도에는 14만 9,521제곱미터로 조정하여 신청하였고 금해에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면적 축소나 정형화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구역계를 정형하여 조정함으로써 국토부 선정 기준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금해 설정된 구역 안에서 물리적 사업이 추진된다는 의미이지 구역 안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누질 사업은 한방마을 모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마을은 연수지구 단독주택 용지로 형성하였으나 1996년 다가구 주택이 허용되면서 1997년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밀도의 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여 원주민을 떠나게 하였고 현재 건축물의 노후 문제까지 더해지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한방마을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 원주민들의 이주는 가속되었고 일명 깔세로 불리는 무보증 월세 등으로 저소득층 및 외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소통이 어려워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여 범죄의 이미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 보행안전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방마을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수구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여 행정 지원 역량을 구축하였고, 뉴딜 사업과 관련된 조직과 추진단, 협의체 등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한방마을의 도시재생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 주민과 마을의 발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고, 금해 워크숍에는 고려인 1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주민 간 화합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마을에는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방마을 사랑모임과 머금이마을 공동체에서는 벽화 그리기, 러시아어 수업, 요리교실, 장미축제 등 해마다 주민 화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셨고, 최근에는 한방마을 사랑모임과 머금이마을 공동체 일부 회원이 참석하여 한방마을 공동체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용환 대표님과 차 이고르 회원님 등 내외국인 70여 분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또 한방마을 공동체는 문학산 환경보존에 내외국인 유소년들이 함께하는 축구교실, 한방마을 자경단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마을관리협동조합, 현장 견학, 정기총회 등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방마을은 내국인이 60%의 수준인데 반해 고려인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고려인이란 일제강점기 전후 생존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건너갔다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동포들과 그 후손으로 구소련 지역의 동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려인들은 모국에 정착을 위해 온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한국 주민들과 교류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고 아이들이 소통이 어렵지만 어른들은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주민과 고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에서 보면 고려인들이 원주민과 소통을 원하고 한국어를 늘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원주민 또한 러시아를 배워서라도 고려인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악한 마을 환경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로 원주민도 무서워하지만 고려인도 똑같이 무서워한다는 것 또한 워크숍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원주민, 고려인 간의 상생 방안 모색, 고려인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며, 나아가 모든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마을로 발전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로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사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월곡동 도시재생사업은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로서 고려인 어울림 플랫폼, 나눔하우스 등 고려인과 공존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은 중국인 상가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지역 특화 상가 조성과 현대화로 상가 활성화를 시킨 사례입니다.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은 오상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자연적으로 국제시장이 형성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방마을은 위 사례를 벤치매킹하여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한방마을이 이대로 방치하면 원주민과 고려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도 한 민족이고 동포임을 알아가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화와 주민 화합 그리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방마을 내 고려인의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주민들과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방마을 상생소 그리고 마을 쓰레기 문제 해소 등 마을 환경 및 경관 향상을 위한 한방마을 활력소, 취약한 안전과 보안을 해소하는 한방마을 안심소를 모토로 하여 다양한 문화가 다 같이 미소 짓는 스마일 빌리지를 사업의 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다문화 정주 지원, 특화거리 조성,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등의 상생하는 한방마을 만들기와 쓰레기 문제 해소, 공원 활성화, 외국어 안내판 등 깨끗한 한방마을 만들기, 그리고 방범 안전시설 설치, 보행 환경 개선 등 안전 안심 한방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구상도입니다. 상생센터, 세계 음식 문화거리 조성 등 전체 사업을 표현한 구상도이며 13개 분야의 마중물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93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마을 청년키움센터는 내국인과 고려인의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생활 편의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곳의 식당과 상가가 입지한 한방로를 폐입인과 일방통행화, 노사 주차장의 정비 등을 통해 세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홍보와 마케팅 전략,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세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려인과 교류하는 상생센터는 한방마을 도시재생사업 중 유일하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원주민과 고려인의 소통과 상생의 핵심 공간으로 소규모 행사를 위한 강당, 고려인의 이해를 돕는 역사 전시관, 고려인 등의 다문화 가정 생활과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주민 만남의 방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주민사랑방, 협동조합 사무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계문화 아이템 제작소는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재능 나눔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하였으며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예품 창작과 교육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 돌봄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양육 공간으로 내외국인의 돌봄 공간과 공동 육아 나눔터, 교육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주민 리더 발굴, 도시 재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될 시설들의 유지 및 관리의 주체가 되고 마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시킬 구심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마을 기업과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역 발전 모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한방마을 활력소입니다. 마을 내 골목길마다 쓰레기 배출 공간을 디자인하고 지정하여 배출 일자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정착시켜
쓰레기 없는 한방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마리공원은 고려인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 공원길 등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놀이시설과 체육시설들을 교체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놀이가 어우러진 복합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방마을 안심소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폭넓은 골목길에 통행 방향을 나타내는 디자인 도입과 안심길 안내판 설치 및 방범 CCTV 설치 등 마을 안심도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이곳에서는 외국어 번역 테스트 도입하여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바닥 페이빙 디자인 도입과 차량 통행로의 곡선화 및 일방 통행화를 실시하여 골목길 차량 속도를 저감시킴으로써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노상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방마을은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통해 원주민과 고려인 간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마을 특화에 의한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려인과 함께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다양한 문화가 다 같이 미소 짓는 스마일 빌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재자 및 토론자 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주재해 주실 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한방마을 공동체 이용한 주민대표이십니다. 김정태 연수구 구의원이십니다. 인천연구원 조상훈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이십니다. 한방마을 발전을 위해 가감없는 의견들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전찬기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방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진행을 할 전창기라고 합니다. 저도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주민 여러분들을 못 모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활성화 계획안을 설명하고 또 우리 패널들 의견을 들으시고 또 주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실 거 있으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답변 드릴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방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을 2번을 했었는데 두 번 다 안 되고 이번에 3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번 했을 때보다 주민들의 그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구청이나 또 이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지도를 해 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합심이 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둬가고 있고 오늘 결국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안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패널은 5분을 모셨습니다. 좀 아까 이제 인사들을 드렸는데 5분을 모셨고 순서는 인천연구원의 조상훈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천연구원의 윤혜영 박사님 그리고 연수구 의회 김정태 구의원님 그다음에 주민대표신 이용한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의 허창열 건축과장님이 패널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연구원의 조상은 박사님을 첫 번째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조상훈입니다. 일단 뭐 작년에 제가 계획안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 지역은 뭐 고려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결국은 이 지역이 하나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외국인이 함께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가 이 지역이 뭐 인천 내 이런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또 장점, 경쟁력이 일단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에 좀 아쉬웠던 점인데 주민이 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민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다음에 주민분들 보이고 협의체도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분들이 상당히 활성하게 많이 당긴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주민이 필요하는 사업들이 좀 당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자문 정도의 좀 더 활성화 계획이 뭐 국가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3가지 정도만 좀 자문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지역이 뭐 국토부 조직에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일반 근린형입니다. 일반 근린형이 주거지 재생, 주거지의 재생과 좀 틀린 점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상권 활성화, 골목 상권 활성화나 문화 활성화 이런 측면이 순수 주거지에서 재생하는 사업보다 좀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세계문화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했으면 상권 활성화 측면이 좀 강화되고 좀 강조되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가이드라인입니다만 뭐 상가 리모델링이나 뭐 상생협력 뭐 그런 협약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주민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반 근린형이면 상인협의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상인이 공동체가 주가 돼서 뭔가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이 좀 강조가 되어야 일반 근린형 성격이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충실하고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뭐 청년 키움 센터라든지 상생센터 이런 주민 거점 공간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단순히 뭐 내 외국인의 상생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가 좀 깐깐해졌습니다. 사업 실현성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게 100억을 줬는데 사업을 4년 안에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제안을 드리면 여러 가지 건축물 단위의 기능 단위의 센터와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 분명 바람직하지만 너무 많은 거를 점적으로 하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생센터와 청년 키우는 센터를 좀 더 키워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 그래서 좀 건축물 단위나 공간 단위나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가 또 중요시하는 게
관리 운영입니다. 건물만 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마을에 남아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그런 공간 배치와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 주도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이 좀 더 보완되고 보강됐으면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기 주민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게 도로 아니면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현재 나타난 사업들이 좀 안 맞는 게 하나가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에 대한 해소와 이런 문제를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셨는데 사업 내용에는 주차 문제 해소에 대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오해되고 그것에 대한 건 그냥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훈 박사님께서 상권 활성화가 우리 일반 근린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이제 실현 가능성을 국토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적 운영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통합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덧붙여서 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운영 방안을 좀 같이 수립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연구원의 윤혜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윤혜영입니다. 아마 작년쯤에 공청회를 한방마을 공청회를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딱 이 장소에서 이쯤에 앉아서 저도 이제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장소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풍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앞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이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주민이 연계가 되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요 계획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계획으로 작성이 된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되셔서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소통들이 많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계획안을 봤을 때 훨씬 더 이 1년 동안 많은 어떤 성과들이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거는 정말 좋은 계획으로 변경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변화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고려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계신 거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그 고려인 분들이랑 교류를 하셔가지고 여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가 있는 거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도 이것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한 30페이지 정도 이제 작년에 뭘 하셨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인상이 굉장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는 정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역량들이 갖추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내용에 이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추측을 자꾸 하게 되는데 뭐 협동조합의 내용도 담긴 것 같고 보면 이제 이 대상 지역을 해서 관리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하셔서 이미 체결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상지는 어디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확대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도시재생회사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랑 또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요 계획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했는데 앞서서 조성원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협의는 안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도 이제 좀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스터 플랜 같은 걸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고려인 분들이랑 뭔가를 하시고 공동체도 만드시고 소통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짧은 내용들에 담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적인 내용들, 뭐 외국어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뭐 이제 민족 간의 화합 같은 것들에 이제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기 상생센터, 뭐 청년키움센터, 문화 아이템 제작소, 우리 아이 공동 돌봄 센터 같은 것들은 이건 이제 이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단어로 묶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그래도 비교적 소규모의 이제 위치에 굳이 고려인과 청년과 아이와 일반 주민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말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고 조금 남는 것들로 다른 내용들 여기 보면 안내판 정비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세계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고려인과 한국인 외에 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그 이런 공동이용 시설 같은 것들을 좀 통합해서 남는 것들로 저도 주차 쪽을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실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주차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패널 어떤 페이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혜영 박사님 작년 또 그 재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 결국은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소통이 아주 잘 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효율적인 조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세계 음식 문화 거리를 하는데 고려인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연수구의 김정태 구의원님을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한방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도시재생 누리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실거자 중심의 그 계획 수립이라고 보는데요. 동일한 지역에 제가 기억으로 제 선거구로 있는 앙골마을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앙골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 재생형이고 지금 우리 한방마을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한방마을의 특성을 보자면 한방마을과 앙골마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도시재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유재산 제한에 있어서
과연 이제 실소유주와 실거주자의 비율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방마을의 경우에는 실거주하는 주민들과 부재하는 건물주의 비율이 앙골마을에 비해서는 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사유재산 제한에 있어서 주민들의 합의 과정 도출이 앙골마을보다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 공동체가 더 중심이 돼야 되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주도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 있을 때 그리고 변경하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도 어떠한 수정과 보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방마을 공동체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기관, 우리 연수구청과 도시재생센터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요리를 드실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요리를 만드는 그런 셰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받아들이고 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그 지역 공동체의 대표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지금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 역할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역할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공동체의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에 있어서 실거주자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시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방마을 공동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 안에서 좀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드릴 말씀은 해산은 불사토양이고 하해는 불택세류라고 그랬습니다. 소수의 주민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구의원님은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앙골마을의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방마을도 지역구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방마을이 이번에 또 선정되는 걸 갈망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살고 있는 분들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 하시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걸 앙골하고 한방하고 좀 비교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민협의체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역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나중에 진행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주민 의견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민 대표로 참석하신 우리 이용환 회장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마을 공동체 대표 이용환입니다. 저희 한방마을은 문학산 및 장미공원이라는 환경적 아름다움과 내 외국인이 공존하고 있는 문화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송도 신도심과 비교해서 원도심은 주택 및 주거 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고 특히 한방마을은 주차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과 내국인 및 고려인 외국인들의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자 한방마을 공동체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하반기
한방마을 도시재생 누질사업 공모에 미선정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주민 활동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고려인 외국인들과 화합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한방마을 도시 재생 누질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방마을 자경단,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활동 등 내국인들과 고려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확보하여 모든 한방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산 환경 보존회 및 유소년 축구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마을 도시재생 누질 사업 관련 주민 워크숍에 참여하여 내국인들의 의견과 고려인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한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직 준비하는 단계로 많이 부족합니다. 한방마을 공동체 대표로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나아가는 한방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0여 명, 마을 주민 40명, 고려인 30명 정도의 한방마을 공동체 회원을 확보했으나 추후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방마을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선정되어 같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환 회장님, 지금 한방마을 공동체 회장님으로 아까 이제 인사를 나눴었는데, 한방마을 공동체 회장님으로 이렇게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십니다. 네, 어느 분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합심된 의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동체에도 현재 70여 분이 가입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뭐 인원수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또 같이 끌어가는 그러면서 한방마을이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연수구 건축과장님이신 허창렬 과장님이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들어온 의견은 그 뒤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작다고 잘 안 들린다고 그러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연수구청 건축과장 허창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그 한방마을 도시재생위원회 공청회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활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또 공청회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과장 전창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부 명예교수님과 김전택 부위원님, 또 이용환 우리 공동체 회장님, 조상원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을 구청 담당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우리 한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또 최근에 갑자기 수도권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 우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시재생 사업은 그 저층 노후 주거지와 또 쇠퇴하고 있는 그 근린생활시설,
또 원도심의 그 지역 주민 주도로 활성화해서 그 주민 복지 실현이라든가 또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월에 인천시에서 이제 연수구로 발령을 와서 왔는데,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안골마을하고 한방마을 두 군데를 그 국토부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골마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LH 가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같은 성의와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모여주셔갖고 평가위원들이 감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안타깝게 한방마을은 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현재 그 한방마을이 그 주민들이 토론회나 저희가 워크숍에서도 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그 주차난과 또 그런 쓰레기 방치 그리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그 열악한 도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2020년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이번만큼은 꼭 한방마을이 선정이 돼서 그 도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주민 공동체가 얼마나 그 열의를 가지고 또 주민의 호응도 또 참여도를 감안해서 주민 주도의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 도시재생 그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나온 그 이유가 지적사항이 정부죠. 그 정부 주도가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도로 인한 활성화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작년 말부터 우리 그 한방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공동마을 공동체를 한방마을 공동체를 이제 조직하면서 회의도 개최하시고 또 우리 한방마을 지역 특성인 그 고려인 문화와 등과 협력해서 그 고려인 거주자를 우리 주민 공동체에 편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방마을 자경단, 또 문학산 환경보존회 등 그 지역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그 한방마을 그 공동체를 조직해서 그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이룩하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열망과 호응에 좀 부응하고자 저희가 올 초에 도시재생 추진단, PF단이죠. 도시재생 추진단을 지금 만들었고 운행하고 있으면서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도시재생대학과 또 주민설명회 또 주민설문 또 면담 요청 등을 면담을 주민들과 현장 면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한방마을 외국인 그 간담회를 그 송도 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고려인과 외국인들의 주 요인이 일단 그 우리 그 내국민들이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 그것이 필요하고 어떤 대화, 소통의 장이 없기 때문에 소통 부재로 인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 이런 것이 좀 심하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려인과 그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5월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그 교육 및 또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우리 도시재생 센터장님, 강도윤 센터장님 주재하에 2번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3개의 조를 이제 꾸며갖고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께서 저는 하시는 말씀이 그 외국인은 그 어떤 이주민 대축제 같은 거를 좀 하자. 그래서 전통 축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음식 문화거리를 좀 조성도 하고 세계적인 그런 것 좀 하자.
그런 의견이 좀 참 많으셨고, 또 원주민과 그 이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융합돼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자. 그 와중에 참고적으로 그 고려인분께서 가장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고려인들 자기들도 우리 한민족이다. 왜 우리를 외국인 이렇게 그렇게 보냐.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 또 그 전에 그 4.16 그쪽으로 어떤 조국을 위해서 또 항일운동 또 이런 그 거주 때문에 단순히 이동했던 것이지, 우리도 우리 몸 피 속에는 우리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우리 내국민들이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것이 너무 좀 서운하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재생사업에 이번에 선정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까 앞에 패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주민들, 우리 동포들이죠. 동포의 고려인들과 외국인들, 우리 내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런 의견들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일수록 우리가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재생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차후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끝나더라도 주민이 자생적으로 이것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방마을 주민분들의 그 열정과 그 노력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을 오늘 발표한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으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이런 우리 부족한 면이라든가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공무시장정에 이를 더 보완해서 검토 의견을 더 충실히 담아내서 그것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우리 이 띠띠빵빵이라 하죠. 자동차량으로 생겨갖고 띠띠빵빵 한방마을이 2020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구청, 우리 실무진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창렬 과장님께서 이 한방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좀 지휘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또 이렇게 끌어주십니다만은 우리 허창렬 과장님이 실무진으로서 이렇게 부당한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주차난 문제가 좀 뭐 해소시켜달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주민 공동체가 앞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우리 지금 한방마을은 인천시에서 사실은 평가를 하고 중앙에서 나중에 추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현장 실사를 할 때 물론 자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재생사업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이게 또 보여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수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열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환 회장님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좀 더 좀 활력 있게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주민 주도입니다.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주민 주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시작을 좀 해드리는 거고 결국은 진행이나 나중에 유지 관리나 주민 주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특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처한 그런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볼 수 없는 아주 색다른 재생 사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 이 센터장으로서 또 강동훈 우리 박사님이 동네 사람 같이 또 엄마처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또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계속 잘 여러분 주민들이 잘 뭉치셔가지고 또 구청하고 센터랑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패널들 토론은 일단 끝났고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 우리 재생지역, 재생구역 밖의 한방마을도 뉴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 방송을 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재생 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예. 카메라가 저쪽으로 가죠? 예. 주차장 해결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작년부터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지 한 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평면 주차로 앉힐 경우에 많게 나와야 10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계식 주차장도 검토를 했을 때 일단 미관이나 소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이나 이용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낮게 나온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장미공원에 있는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방로에 평행주차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사선주차로 해서 주차장을 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방로 35번 길도 한방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쪽도 일방통행으로 조성하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이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주차하면 승용차 한 대 기준으로 가장 작게 들어도 5천만 원 들고 많이 들면은 한 대 주차하는데 땅값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1억 또는 1억 5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큰 예산을 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들여서 10대 주차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게 지역 그 주민들한테 큰 수요에 비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를 어차피 같은 면적 가지고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조금 더 받으셔가지고 뭐 일방 통행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배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조금 10% 20%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이 요구를 조금 좀 해소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방마을 밖에 구역 밖에도 뉴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하세요. 네, 과장님 해주세요. 네. 예. 그 한방마을 그 사업구역의 거기 이제 구역은 저희가 이게 한방마을은 이제 근린생활형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 국토부 선정이 이제 15만 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마을 지금 사업 면적은 12만 1,60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한방마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은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담은 이런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각종 필요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그런 물리적인 범위이지 뭐 이것을 여기에 뭐 이것을 한방마을 거기 재생사업구 구역 내 주민들만 활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그 물리적 공간 외에 지정되지 않은 그 지역 주민들도 이런 뭐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기반 시설 뭐 어울림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한방마을 도시재생구역 외에 그 지정 안 된 구역에도 차후에 이런 도로나 CCTV 이런 기반시설 이런 걸 정비할 때 구 자체 사업이나 이런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이 한방마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토부 뉴딜 사업의 유형에 우리 일반 근린형, 우리 한방마을은 일반 근린형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면적에 그 신청할 때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평방미터의 제한이 있어서 면적을 더 늘리게 되면은 그 제한 사업의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중심 시가정이라고 가야 되는데 또 중심 시가정으로 하기는 너무 지역의 특성이 또 안 맞아서 일반 근린형으로 하게 돼서 면적이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그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 주시고 구역 밖에 있어도 또 구비나 시비를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더 들어온 거 없죠? 또 없죠. 예. 오늘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우리 그동안 주민들한테 고생하지 저쪽 한번 비춰주세요. 예. 국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여기 다 계신데 한번 저쪽에 안 비춰도 됩니까? 예. 고생하신 분들 예, 감사드리고 또 저쪽에도 우리 실무자들도 저쪽에도 또 계신데 예, 주민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이렇게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방마을 세 번째 지금 도시재생사업 도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준비를 잘했다. 몇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은 뭐 잘했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조언을 포함해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국토부 국비를 따서 한방마을이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더 좋은 마을로 그렇게 바꿔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주민들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주민협의체 회장님이신 우리 공동체 회장님 이용환 회장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가지고 한방마을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한방마을이 좋은 마을로 될 수 있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구 한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안 공청회를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